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왜 아무 말 안 하십니까? 흐뭇해서요. 금요일이라서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주 네.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뭐 오늘은 뭘 해도 즐거우니까요. 네. 삼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이 바이오 업계 요즘 이슈 중에 하나가 네. 바이오 제품도 미국에 와서 만들어라. 난 이러다가 뭐 모든 걸 다 미국에서 만들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냥 전 세계가 다 미국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그런 바이오 관련해서 하여튼 바이오 미국에 있는 공장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없고 셀트리온도 없고. 그래서 다들 걱정인 것 같은데 그 그게 얘기 좀. 뭔가 싶어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은지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네.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권순우 취재팀장과 만나보겠습니다. 네. 권순우 취재팀장님, 바이오도 미국으로 와야만 혜택 주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일단 네. 그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의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네.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끝나고 라이브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뭐 저희가 굳이 광고 안 드리려고 했는데 물어보신다면 바로 옆에서 이 잠깐 시간 하려고 하는데 5시부터 6시까지 한 후에 네, 이거 저희가- 끝난 이후에 바로 저희는 별도로 라이브를 시작할 거죠? 네, 라방 저희가 10만 라방 기념 라방 10만 구독자 돌파 기념. 언박싱이라고 하죠. 언박싱. 네. 그거 한번 해보려. 남들이 하길래 이런 건 우리도 해야 된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뭐 그런 걸 합니까? 그러나 생각보다 너무 소소하게 힘들어요. 이게 뭐라고 이것도 준비하는 행사라고 자. 그래서 할 거고요. 힘들더군요. 예. 오늘 퇴근길 라이브는 굉장히 걱정입니다. 너무 많이 배고 옮겨가서. 빠져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김프로한테 전화 오는 거 아니야? 너희 이놈들. 그래서 네. 그냥 몇 명만 모여서 조용히 할 거니까요. 네. 많은 분들은 그냥 퇴근길 라이브에서 맞습니다. 네,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언더스탠딩이 좋다 하는 분들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더스탠딩 채널에서 라이브 네. 방송할 겁니다. 네. 자, 권순우 팀장님 오늘은 예. 바이오. 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제 반도체와 배터리에 이어서 바이오 관련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을 가시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 이 모든 과정은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딱 취임한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일인데 그 당시에 4가지 품목에 대해서 공급망 조사를 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히토류. 이 중에 네. 세 번째가 이제 바이오가 됐는데요. 12일에 대통령이 국가생명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에 행정명령을 했고 대통령이 명령을 하고 나니까 이제 행정부가 다 모인 거죠. 예. 모여가지고 야 우리 뭐 할까? 뭐 할 수 있냐? 이런 거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14일에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회의를 열었습니다. 행정명령을 기관으로 하면은 90일 이내에 예산 및 지출 내역을 파악을 해야 돼요. 모든 정부 부처에서 바이오 관련한 돈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를 다 조사를 하고 네. 그리고 180일 이내에 정책평가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80일 때가 제일 중요한 거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한 뉴스 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그걸 누가 냅니까? 그거를 의회에서 아니요, 행정부가 대통령한테. 행정부가 대통령한테.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게 아직까지 이번에 나온 그 정책이 한국 바이오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도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예.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좀 거기에 좀 눈에 들어오는 페이퍼도 좀 별로 없고 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좀 많이 긁어 모은 거라 오늘은 다소 틀리더라도 조금 봐주시기를. 네네. 예. 야, 웬만하면 권순우 팀장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오늘 쫄립니다. 너무 정보가 없긴 없어요. 자만의 권순우였는데 아. 오늘은 약간 겸손 모드로 급하게 모으긴 모았는데 확실치 않을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틀려도 자신 있게 오늘은 가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 관대하게 그리고 봐주십시오. 대개는 언더스탠딩에서 하는 얘기들이 다 불확실한 얘기들이에요.
어제 뭐 치킨 얘기하고 그러시던데요. 뭐, 공룡 치킨 얘기하고. 그럼요, 그렇죠. 네. 뭐 골프장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등 뭐 다양한 이야기, 상상력을 자극하는 예. 다양한 이야기가 저희들 전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백악관 홈페이지에 가 보면은 굉장히 장문의 보고서들이 나와 있어요. 예. 그거를 제가 좀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저의 출중한 영어 실력으로 읽어봤는데 네. 물론 구글로 한글로 번역 돌려서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뭐 워낙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바이오 얘기가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어?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야 그 우리 삼바 한국에서 만들면 미국에 못 파는 거 아니야? 이거를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내용은 정말 조금 들어있고 거기 주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 예를 들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바이오 기술. 그러니까 뭐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그런 거? 내용들이죠. 아. 뭐 예를 들어서 대체육을 만들어서 식량 기후 위기 대비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네. 아니면 에너지 문제, 바이오매스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옥수수를 키워서 연료로 쓰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바이오 얘기도 있고 군사용 기술, 무기와 관련한 기술 얘기들이 좀 있고 또 여기에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바이오라는 산업의 기준이 우리는 지금 의약품 중에서도 바이오 의약품 그 중에서도 생산단에만 관심을 좀 두고 있는데 네. 미국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그 바이오 산업의 그 범주는 우리는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야 근데 우리나라랑은 별로 관련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 의약품 말고도 바이오 플라스틱 분야에 진출해 있는 화학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바이오 플라스틱 공장을 인도네시아에다가 져서 인제 생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똑같은 논리로 미국에 와서 만들어라. 그러면 지금 인도네시아 공장 인제 돌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수요처가 미국이에요. 주로 바이오 플라스틱은. 그 부분이 이게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부분이 아직 석유 화학 물질을 완벽하게 대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거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B2B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용기라든지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현재 단계에서 가늠하기가 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 바이오 플라스틱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여긴 또 미국의 일리노이에다 짓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좋은 거 아닌가? 예.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이 그러니까 전기차나 배터리나 전기차나 반도체나 거기는 기존의 시장이 있는데 여기에 점유율을 이렇게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고 여기서 만들고 저기서 만들고 하는 게 있으니까 맞으면 우리가 얼마를 손해를 보는구나 점유율 얼마를 피해를 보는구나 요거를 대충 가늠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바이오 분야에서는 현재 없는 산업 미래 산업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예상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한 2조 8천억 정도 투자를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PPT로 준비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예. 여기가 지원 내역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뭐 생산 관련한 부분들, 약 생산, 우리가 당연히 보건복지부 같은 데가 여기에 주로 예산을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복지부는 4천만 달러밖에 없어요. 예. 나머지 국방부가 제일 큰 돈을 쓰고 있고 에너지부가 쓰고 있고 농무부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분야를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가 아니라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단지 의약품으로 한정돼서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뭐 이런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 산업계에 오히려 더 큰 메시지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분야를 우리의 신시장으로 보고 신산업으로 보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일반인들이 접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정말 좀 제일 축소해서 볼게요. 축소해서 의약품만 이렇게 좀 축소해서 보게 되면은 이 문제 의식은 뭐 당연히 전 세계 의료 시장에서 미국이 무조건 1등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2위는 그 경제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입니다. 네. 의약품 시장이라는 건 소비하는 시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생산하는 쪽을 보면은 당연히 미국이 원천 특허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 비용 절감을 하려고 다 여기저기다가 공장을 내보내다 보니까 예. 정작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원료의약품 제조 설비의 73%가 해외에 있고 제일 진한 데가 지금 중국하고 인도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는 제네릭 의약품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예. 나머지 원료의약품의 73%가 해외에 있는데 해외에 있고 완제의약품을 만드는데 52%가 해외에 있습니다.
이게 그 복제의약품 같은 경우는 87%가 해외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는 거의 생산 설비가 미비하다고 보는 거고 이게 원료의약품이라는 거는 저기 뭐 약을 만드는 원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이다 그러면 그게 완제품이 타이레놀이고 예. 그 원료의약품은 그 아미노산, 뭐 아세타민오산. 그거를 얘기합니다. 네. 이게 처음에 왜 이런 맥락이 시작이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각 국가들이 원료의약품 공장에서 그냥 그걸 막아버렸어요. 고객한테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원료의약품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랬더니 자기네 약 없다고 그냥 수출 금지 시켜버렸어요. 중국이 인도가. 인도가 예. 그러다가 뭐 거기서 뭐 한 26개 품목들 안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뭐 항바이러스제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이런 거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고 여기를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은 인도가 전 세계 원료의약품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인도가 전 세계 원료의약품 차지하는 20%에 들어가는 거를 100으로 봤을 때 예. 거기에 70%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만들어요. 인도는 또 중국에서 수입해서 다시 원재료, 원재료를 만든다. 예. 아.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꽤 많잖아요. 예. 그럼 우리나라도 약 잘 만들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제품을 만드는 그 제약회사가 대부분이에요. 원료의약품은 다 수입해 온다는 거죠. 지금 표를 함께 보시면은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원료의약품을 국내에서 만드는 비중은 1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좀 생겨서 예. 이게 그 원료의약품을 못 받게 된다. 네. 그럼 이게 완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공급망 문제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원료의약품이나 완제품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꼭 그 생태계를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정 대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만 지켜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근데 미국에서 봤을 때는 지금 특정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의 공장 자체가 없다라는 예. 부분들을 우리나라도 이거를 좀 절실하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얘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은 이제 CDMO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CDMO는 CRO, CDO, CMO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 대행 업체들입니다. 네. RO는 연구 대행, DO는 개발 대행, MO는 생산 대행해 주는 거예요. 바이오 의약품 대시 생산해주고 개발을 조금 더 해주느냐, 그냥 생산해주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초기에 연구를 해주냐, 그냥 연구된 걸 가지고 개발까지 해주냐, 개발돼서 완성된 거를 생산까지 해주냐. 예. 이거를 이제 근데 보통은 CDO, CMO 합쳐서 CDMO라고 많이 하고 예. CRO는 연구 쪽에 좀 포커싱이 많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CDMO에 포커싱을 많이 하는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거기 많이 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 미래 산업이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 사실 미래 산업 중에는 바이오 플라스틱도 있고 대체육도 있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주기보다는 CDMO에 관심을 많이 갖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주식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식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MO 사업입니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CDMO 사업, 그러니까 위탁 생산해주는 사업하고 바이오 의약품 사업을 하긴 합니다만 예. 매출액의 87%, 이익의 100%가 CDMO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개발 능력, 신약을 개발하는 능력에서는 거의 기업 가치가 없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CDMO에 특화돼 있는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생산해 줘야 되는 거죠. 뭐 그 제가 한번 예전에 공장 가본 적이 있거든요. 셀트리온 이렇게 CMO 공장 가본 적이 있는데 되게 신기해요. 원래 가져올 때 비행기에서 공수로 요만한 걸 가져온대.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바이오 의약품은 세포잖아요, 세포. 그거 화학 약품이 아니고 세포니까 세포를 쬐만큼 가져와. 그래서 비행기로 공수해 와요. 그래서 그거를 먹이 주고 해서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계속해서. 밑에 하고 제일 위에 하고 얼마나 차이 나냐 이거 보는 건데 삼성이 예전에 왜 반도체 공정 이런 거 잘하니까 삼성이 잘 키우고 오차 줄이고 이런 거 잘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바이오 산업 CMO 잘할 거다. 그리고 설비를 되게 잘해요, 삼성이. 그 반도체 만들다 보면 메모리 반도체 설비를 직접 만들잖아요. 예. 그리고 막
대규모로 뭘 짓는 걸 되게 잘해요. 그래갖고 지금 글로벌 CDMO 설비 현황을 살펴보면은 예. 현재는 론자가 1위예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3위 정도 되는데 네. 23년만 되더라도 62만 리터로 글로벌 1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 제가 이 부분을 왜 자꾸 그 다른 범위를 넓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있는 거는 극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될까만 봐서는 이 판도라 가는 거에서 완전히 물량 끊겨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장에다가 지원을 해주냐 안 주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 아예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예.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미국 밖으로 주문을 못 넣게 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현재 추세에서는 CDMO의 확장을 하는 것들을 포커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 23년까지 62만 리터로 세계 1위가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네. 현재 단계에서는. 설비를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는 거죠. 뭐. 그중에 또 눈에 띄는 데가 우시바이오라는 회사인데 중국. 예. 여기는 2020년에 5만 4천 리터에서 예. 23년에 45만 6천 리터로 커요. 와. 엄청나게 크게 확장을 하게 되죠.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우시바이오가 이렇게 커지느냐, 예. 중국의 어떤 그 산업들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은 중국은 그 의료 시장이 크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좀 이게 저품질 약을 많이 써요. 예. 그 옛날 약, 제네릭 약. 예. 거기다가 뭐 한방약 이런 거 많이 쓰기 때문에 소매 시장에서 소비 시장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진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생산 시설, 그러니까 생산 분야에서는 자꾸 이제 기업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이 가면은 어떤 환경이 있냐? 일단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임상 실험을 하기가 되게 좋아요. 아, 그렇겠죠. 그리고 임상 실험을 할 때 각종 규제들을 받게 되는데 그게 조금 느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기업들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연구 개발을 하려 그러면은 뭔가 공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대행 업체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우시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CDO를 중심으로 해왔던 회사인데,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임상할 거니까 이것 좀 이만큼까지 개발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저것 받아다가 그거를 막 이렇게 개발하는 일이 예. 주로 예. 하던 데예요. 예. 삼성바이오는 다 개발된 거 있으면 우리가 공장 왕창 깔아가지고 쫙쫙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량 생산해줄게 그런 예.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대량 생산뿐만이 아니라 개발단도 좀 해드릴게요라면서 이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거고 우시바이오는 여기에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할게요 해서 조금씩 모은 게 점점 커지고 있다가 그러면 이거를 그 CDO 사업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 이 공정을 가지고 그 약품을 개발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생산까지 위탁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에서 완성되는 신약이 얼마가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우시바이오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시바이오 같은 경우에 상업화된 프로젝트, 그러니까 개발까지 되고서 상업화된 프로젝트가 2020년에 한 2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2021년에 9개로 늘어났어요. 그럼 여기서 큰 사이즈의 그러니까 개발단에 있을 때는 조그만 공정만 있으면 되지만 예. 이게 만약에 실제로 개발이 되고 완성이 되고 생산을 실제 시작하게 되면 엄청난 규모가 되는 건데 여기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나라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이 앞단이 약해요. 개발. 그렇죠. 아. 그러니까 거기서 개발을 하고 임상을 하는 기업들이 좀 여기 있어줘야 CDO라는 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CDO라는 산업이 발전을 해야 여기서 배운 공정을 가지고 CMO를 확 늘릴 수가 있는 건데 예. 이게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좀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양이 질을 전환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기술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라 그러면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은 것 같아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예. 이미 항암 유전자 치료제 분야, 바이오 약품 분야에서 항암 유전자 치료제 분야의 논문 편수가 이미 중국이 세계 1위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1,200편, 그 중국은 한 1,700편, 예. 세계 1위고 예. 임상 연구기관 상위 10개 중에 7개가 중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성공한 제품이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면은 중국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산업 생태계를 보아하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허를 내고 개발을 하고 하다 보면 그 순간에 확률적으로 좀 뭔가 블랙버스터 신약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지잖아요, 점점. 근데 그 상황에서 그 공급망 전체를 중국에서 소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미 그 우시바이오 매출의 절반 이상은 미국 매출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중국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우시바이오를 제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서플라이 체인을 중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가면은 정말 그냥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 정말 예. 바이오에 똑똑한 사람이 내 아이디어만 있으면 중국에 갔을 때 서플라이 체인이 CRO, CDO, CMO가 다 있어요. 예. 그럼 당연히 중국으로 가겠죠.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내가 그걸 하고 싶다? 그러면 연구 개발도 내가 해야 되고 뭐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때 뭐 삼성바이오에다가 M5 정도를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급망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료 의약품이라든지 완제 의약품에 대한 공급망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 인도에 예. 대한 의존도가 예. 높고. 그럼 미래 바이오 산업의 관점에서 보니까 공급망이 이쪽으로 다 형성이 돼 있네. 특허 건수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다 카티 같은 경우에도 그 계속적으로 그 논문 인용 횟수나 그러니까 카티 같은 경우는 진짜 글로벌한 바이오 산업에서도 굉장히 앞서가는 기술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기술에서도 자꾸 중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중국 기업들이 이제 슬슬 미국으로 옵니다. 똑똑똑 예. FDA 와서 똑똑똑 저희 제품 검사해 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노벤트, 주인시바이오, 허치메드 같은 회사가 자꾸 미국에다 노크를 해요. 예. 근데 거기서 지금이야 좀 어거지로라도 좀 이게 좀 불승인을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언제까지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이게 됐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살짝 견제구를 던져놨어요. 우시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2월에 수출 미검증 대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게 되면은 네. 그 아까 CMO 공장, CDO 공장 만들 때도 그 예. 반도체 파운드리 만들려면 ASML 장비 필요한 것처럼 예. 여기도 그 장비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되게 되면은 장비를 그때 건건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관련된 장비, 생산 장비 등등 그런 걸로 한번 살짝 일단 속도를 줄여놨고 아하. 그리고 자본 조달 못하게 하려고 SEC에서 한 150여 개 기업에 대해서 예비 상장 폐지 명단에다 등재를 해놨거든요. 예. 근데 여기도 베이진, 자이넷, 퍼치메트 같은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진짜 중국이 치고 오는 건 무섭긴 무서웠던 모양이죠. 미국도.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지금 CDMO만 바라보고 있는데 중국의 어떤 앞으로의 성장 전략을 보게 되면은 그 5개년 계획들 있잖아요. 13차 5개년 계획, 14차 5개년 계획. 요거 보면서 우리가 전망 예.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 14차 개발 계획까지만 해도 바이오가 그 안에 있었는데 올해 2월에 그걸 따로 뜯어냈어요. 독자적인 정책으로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은 큰 축이 의료 건강, 식량 소비, 녹색, 생물 안보. 예. 아까 제가 미국에서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의약품만이 아니라고. 중국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 바이오 산업을 대하고 있고 비슷하네요. 예, 이런 그 바이오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식량이라든지 정밀 화학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영향을 보면은 셀트리온은 일단 그 위탁 생산을 많이 안 합니다. 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고 자기가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서 자체 공장을 돌리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공장에 주문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고민은 안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거기에 팔 때 문제가 될 수는 있으니까 이게 셀트리온은 확실히 그 주주들의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을 좀 빨리빨리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다 바로 맞아. 공지문을 냈는데 이게 혹시나 미국에서 주는 인센티브 같은 게 좀 정책적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직접 생산 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밝혔고요. 미국으로 갈 수 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는 SK 팜테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는 SK 그룹의 글로벌 CDMO 통합법인입니다. 여기는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있어요. 예. 거기서 여기는 처음에 미국의 BMS사의 아일랜드 공장을 2017년에 인수했고 예. 2018년에 미국의 엠텍을 인수했고 2021년에 프랑스의 이포스캐시를 인수를 해서 그러니까 미국과 아시아와 그 유럽의 공급 CDMO를 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는 미국의 CBM이라는 회사에 4,200억 투자해서 한 2대 주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CBM은 이 CMO의 영역뿐만 아니라 그 앞단도 조금 해요.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같이 보는 게 있는 거고 또 올해 새로 바이오 산업에 뛰어들었던 롯데지주 같은 경우가 미국의 BMS사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인수를 했어요. 거긴 바로 미국이네요, 그냥. 그쵸. 미국 공장이 있는 거네요. 예, 근데 바이오 의약품 공장은 GMP라 그래가지고 예. 굿 매니팩처링 프로텍스를 받아야 돼요. 공장을 인증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64개국에서 승인을 받은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CDMO라는 산업에 새로 뛰어들고 있는 기업이 많아지는 건데 제가 아까 전에 그 글로벌한 그런 트렌드를 보면은 오히려 우리나라는 너무 작은 영역에만 새로 시도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여요. 그래서 롯데도 이제 롯데 바이오로직스를 5월 말에 출범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그 CDMO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3년에 62만 리터를 하고 있고 예. 설사 미국에서 거기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GMP 같은 공정을 인가를 받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미국에 여기서 그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안 주듯이 뭐 오늘부터 보조금 안 줄게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을 건데 GMP 새로 받고 미국에 공장 지어도 GMP 새로 받고 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미국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가서 또 받아야 또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런 예. 거라 예. 시간은 좀 있을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CDMO에 미친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보고 있는 거는 그 수많은 밸류체인 중에 CDMO라는 거 하나를 보고 있는 거고 예. 그냥 여기서 타격을 입냐 없냐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전반적인 공급망을 개선시키는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의 전반적인 공급망 개편에 대한 계획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가 CDMO만 바라봐서는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을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급망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작은 기업들은 신약 개발 쪽, 원료 물질 찾는 쪽에 특화가 돼 있고 예. 근데 이거를 자기가 연구 개발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임상할 때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기술 수출을 주로 해요. 조금 개발한 다음에 이제 넘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는 원료품이란 제일 앞단하고 다 완성된 제일 끝단. 제일 끝에는 아니죠. 제일 끝에는 판매까지 있어야 되니까 예. 그 전에 생산단 여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만약에 글로벌 그 바이오 산업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이 재편될 때 우리는 여기서 어디다 팔아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어떻게 물량 받는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여기서 맞는 걸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이 공급망들이 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중국은 어느 사이에 보니까 중국의 바이오 산업 기술 자체가 뛰어나진 않은데 그 공급망들을 어떤 이유로든 뭐 외국 기업이 들어와 있건 아니면 거기서 외국 기업이 물건을 맡긴 거든 거기서 공급망이 다 구축이 돼 있어서 이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그러니까 첫 단에서 올라오는 데서는 특허라든지 논문이 이미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제대로 된 합성의약품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오히려 이쪽에 뭐 카티라든지 뭐 바이오 면역 항암제라든지 이런 쪽 특허나 논문은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있는 CDMO만 볼 것이 아니라 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재편 그리고 바이오라는 기술이 단순히 우리가 약먹는 데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식량, 플라스틱 이런 거 대체되면 거기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바이오 산업의 큰 틀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권 팀장이 그 지금 나온 보도만 보면 그 지금 또 설명해 주신 걸로만 보면 어쨌든 미국으로 가지 않으면 예. 마치 지금 배터리 뭐 자동차도 미국에 생산한 것만 전기차도 보조금 주겠다 하듯이 이제 똑같은 이슈가 바이오에서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대로 바이오는 뭐 무슨 인증도 받아야 되는 것도 많고 더 힘들어. 시간도 더 오래 걸려. 근데 미국에 또 거의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상황은 굉장히 큰일 난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마치 미국 자동차 할 때도 야 우리는 한미 FTA가 있는데 한국에서 생산한 건 미국으로 생산한 걸로 좀 쳐줘야지. 그러니까 딱 자기네 땅에서만 있다고 그렇게 야박하게 하냐? 뭐 이런 논란들을 하듯이 예. 바이오도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좀 돌파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야 이건 방법이 없다. 무조건 빨리 하루라도 빨리 미국으로 가지 않으면 미국에 바이오 수출 안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바이오하고 나머지 배터리하고 반도체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예. 어쨌든 미국이 의지한 대로 가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해서라도 좀 받아내야 되는 거라는 측면에서는 같은데 네. 범위가 너무 넓어요. 바이오의 경우는 예전에는 뭐 배터리면 배터리, 반도체면 반도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사실 그거 하나 대응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저 얼마 전에 그 현대차 임원분 만나고 같이 저녁 먹다가 예. 이거 배터리 그 전기차 보조금 안 주는 거 언제 알았냐? 아무도 몰랐대요. 아 미국에서 그런 변화가 있는 걸. 예, 심지어 조지아 주정부에서도 나중에 몰랐다. 그거 얘기 듣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근데 그거는 그래도 품목이 전기차라는 품목 하나의 보조금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게 바이오에서는
어디서 뭐가 터질지가 예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우리는 삼바가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것만 그것만 빠져나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전반적인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발전은 이 CDMO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체인이 다 그 체인이 있다. 예, 체인이 다- 단계들이 있다 다. 예, 다 그리고 변화가 좀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뭘 가져가서 협상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뭘 빼달라 그래야 되냐? 근데 예를 들어서 CDMO 하나 뺐다고 쳐요. 예. 근데 갑자기 거기서 뭐 물량 받는 거 안 된다고 한다거나 물량 빼는 거 안 된다 그런다거나 그런 아니면 거 기술 수출하는 거 못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생기고 아니면 플라스틱 공장도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저기 CJ 제일제당 인도네시아 공장 못 쓰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 전문가 분들이 예. 세밀하게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뭐 가서 항의를 하려 그래도 네. 뭘 항의하는지를 알아야 항의를 할 수 있잖아요. 진짜 미국도 나쁜 게 뭘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아. 뭘 알려줘야지 일단 다 뭐 나중에 대응이라도 세부사항은 하지. 나중에 한다 그러더군요. 근데 사실 그 배터리 때 미국도 잘 몰랐던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보조금 받는 자동차 품목들을 보면은 거의 안 팔리는 차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많이 팔리는 차종은 해당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미국이 정교하게 한 게 맞을까? 라는 얘기가 좀 들리고 그쪽에 있는 약간 그 글로벌 로비 하시는 분들 얘기는 이게 존 매치닌 상원의원하고 합의하면서 2달 만에 이게 확 만들어지는 바람에 예.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 하나만 가지고도 그랬는데 예. 지금 이 바이오는 훨씬 더 넓은 범주를 가지고 있고 또 미래 산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까지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들이 워낙 좀 이렇게 별로 없어서 예.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도 없고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진짜 그 바이오라는 산업 범위를 좀 넓게 보시면서 각 품목별로 우리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재편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연구가 좀 필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바이오 의약품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바이오 들어가는 각종 소재 제품들이 다 걸려 있는 문제인 것 같다.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세워야 되는 건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좀 하면 되는 건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CDMO만 해당이 되는 건지 플라스틱도 해당이 되는 건지 대체육도 해당이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주고 그냥 발표만 했군요. 아 이게 180일 동안 행정부가 다 조사를 해요. 미국의 행정부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수많은 뭐 제도와 보조금 같은 걸 180일 동안 조사를 해갖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단계에서는 미국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자기들이 예. 자신들이 예. 그러니까 정책의 목표는 하여튼 미국 땅에 공장을 많이 만들도록 하자. 그게 정책의 목표긴 한데. 공장을 많이 짓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가 공장 제조 기업이다 보니까 네. 공장이라는 단어에 좀 집착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 자체가 국가 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과 생명공학이 바이오 제조에서 생명공학 그 제조에만 한정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분야들을 좀 망라해서 하고 있고 이 트렌드는 미국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중국도 바이오 5개년 계획에 거의 똑같은 틀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그러니까 공급망에 대응을 하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냥 눈에 보이니까 좀 쉽게 분석해 볼 수 있는 쌈바만 볼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가 될지 모른다. 아직도 불확실한 게 많다. 저는 11월에 선거 끝나면 또 이것도 또 없었던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걱정되는 건 자동차도 그렇지 바이오도 그렇지 계속 이런 식으로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품목만 바꿔서 비슷한 네. 내용이 계속 발표돼서 뭐 어쨌든 미국의 방향이 정부는 예전에 누구야 거기서 바뀌었지만 민주당 정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향이 계속 간다는 게 조금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그렇다고 뭐 좀 확실해야 뭐 투자도 실제로 하고 공장을 짓죠. 이러다가 그냥 없었던 걸로 해요. 그러면 공장 지으러 간 사람만 바보 되는 거잖아요. 바보 되는 거죠. 어. 거기 그리고 인건비도 되게 비싸고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그래서 운영하기가 로봇 산업이 되게 뜨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 예. 그러니까 공장을 자국으로 돌아가면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라고들 예상을 많이 하는데 로봇으로 실제로 하자.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으로 다시 뭐 동남아로 나갔던 중국으로 나갔던 공장 다시 한국에 지으려는 분들도 좀 만나 보잖아요. 예. 그럼 그분들은 사람 많이 써서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공장으로 그냥 자동화. 예. 공장은 2대 자동화로
근데 아쉬운 거는 그렇다고 해도 공장이 많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는 해요. 공장 근데- 만드는 일자리는 늘어. 아니요. 그거 말고 그 로봇 만드는. 그러니까 정비하는 거, 유지 보수하고 정비하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전에 공장에서 약간 그 저부가 가치 노동을 하시던 분들의 일자리로 대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진 거를 여기다 가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동화 설비를 만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기계 사업을 하시던 분이 전자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예. 일자리가 그렇게 돌아오진 않을 건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낫고 이게 공급망 자체를 아까 되게 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백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근데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우리가 이거를 어떤 부분들을 공략해서 우리 거를 따올 것이냐. 우리가 그 정도로 약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수출 7대 무역 대국인데 우리 거는 예외로 해주세요가 되나요? 그게? 되게 만들어야죠. 그렇긴 한데 예. 그럴 거면 다 아무 걱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룰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한테 조용히 야 너네 뭐 공장 안 오면 이제 안 오게 한다라고 하면 잠깐 다 형님 봅시다 할 수 있는데 예. 전 세계에 공표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 안 돼. 그런데 뭐 좀 열심히 하면 우리가 될 거다라고 믿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컨셉 잘못 잡고 접근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아니요. 그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과거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약간 그 장막 뒤에서 스윙 보팅을 했다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 뭐 하자 그러면 아유 저희 중국이 좀 그래서요. 중국이 뭐라 그러면 아 미국이 좀 그래서요. 그러면서 그냥 그때 좀 국익을 좀 많이 따먹을 수 있었고 예. 근데 양쪽에서 같이 뭐라 그러면 아 저희 북한 북한 관리 안 할 겁니까? 요걸로 해서 적당하게 국익을 잘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우리의 어떤 제조업 기반에 대한 현실 그리고 우리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이런 산업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외교 전략, 통상 전략을 편 게 아니고 뭐 미국에서 이거 하려 그러면 그 안에서 중국 핑계 대고 뭐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하라 그러면 미국 핑계 대고 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보팅을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하다가 지금 이런 판이 됐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예. 우리 산업에 대한 현실,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해야 되고 내가 뭘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원칙으로 외교 통상을 하고 있으니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이거는 못합니다. 이건 합니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전기차에 배터리 보조금 안 준다 그러면 우리 현대차 전기차가 못 팔잖아요 거기서. 예. 그럼 우리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공장 뺄게요. 조지아 뭐 그럼 날아가는 걸로 칩시다.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가 주어진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저기서 중국에서도 뭐 자꾸 뭐라 그러면은 뭐 그럼 우리 치포 들어가 갖고 그쪽 장비 쓰고 그럼 우리 중국 공장 접고 그냥 미국이랑 할게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는 최종적으로 숫자로 나올 정도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했을 때 우리가 얼마의 손실을 보게 되고 얼마의 이익을 보게 되는지를 뭐 기술적인 효율과 뭐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어야 여기선 이 카드 내밀어서 요만큼 플러스 여기선 요 카드 내밀어서 요만큼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정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런 통상 전략에 익숙하진 않아서 그 부분들은 좀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근데 너무 아직 명확한 게 없어가지고 그쪽에서도 그냥 우리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로 요즘은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오피니언을 보니까 어떤 칼럼에 너무 우리가 미국 전문가도 잘 없는 거 아니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맨날 모르고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더 심각한 거는 한국 전문가도 없다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 아니요. 한국 내에서. 한국 내에서 한국 전문가가 그러니까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통상에 있어서는 통상만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국내 산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국내 산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한국 기업들이 어디서 공급을 받아오는지 어디를 네. 수출해야 되는지 이걸 잘 알아야 가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요수수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공급망이 이렇게 쉽게 꺾일 줄 몰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네. 권순호 주재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